네,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VM과 OVM에서 이제 시퀀스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UVM에서는 시퀀스를 리유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OVM에서는 펑트하고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퀀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태스크들을 만들 거예요. 이건 이제 테스트를 위한 태스크들이겠죠. 그리고 이 태스크들이 두 가지 시퀀셔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시퀀셔가 두 개 있으니까 A 시퀀스, B 시퀀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 페어에 해당하는 시퀀스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태스크가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태스크 0와 태스크 2는 A 시퀀스에 동작해야 되고 태스크 1은 B 시퀀스에서 동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근데 순서가 태스크 0, 1, 2. 요 같은 경우는 시퀀셔의 순서가 A 시퀀셔, B 시퀀셔, A 시퀀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요 이벤트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 시퀀셔의 A 태스크 1을 위해서 시퀀스를 또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커미션 해야 될까요? 그러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마 버추얼 시퀀스를 찾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시퀀스가 그러면 좋은 솔루션인가요? 잘못했다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의 시퀀스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퀀스의 정의부터 우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이제 시퀀스의 정의에 대해서 가는데요. 어떤 이벤트의 셋, 액션의 셋, 넘버의 셋입니다. 이런 것들이 셋인데 어더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 시퀀스의 그 셋은 뭐가 되나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퀀스 아이템의 셋입니다. 이 시퀀스의 아이템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시퀀스는 태스크를 구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의 시퀀스에서 다 구현하시는 동작이 되게 됩니다. 우선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시퀀스 아이템들이죠.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벤트들도 있을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하겠죠. 여기서 시퀀스가 어딘가요? 이렇게가 시퀀스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넥스트 시퀀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요? 이 시퀀스는 바로 펑션과 닮아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현을 했나요? 이 시퀀스 안에서 펑션을 쪼개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시퀀스에서만 다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퀀스를 다시 생각해보면 펑션 단위가 바로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태스크나 펑션에 익숙하지 이 시퀀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태스크에서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시퀀스를 고려해서 만들지는 않죠. 근데 동작을 보면 태스크와 시퀀스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펑션이 아까 전에 시퀀스가 되고 시퀀스가 펑션이 되죠. 하지만 태스크나 펑션은 아르규멘트나 리턴 타입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리유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셨듯이 시퀀스는 리유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퀀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시퀀스 단위로 테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 테스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테이션 없이도 만들 수 있고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면 리유즈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뱅 가이드에서는
시퀀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OVM 그 정의처럼 시퀀스는 펑터와 같고 이 펑터는 바디 태스크를 갖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안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각각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걔를 시퀀스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시퀀스는 라이브러리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퀀스에 여러 개의 태스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태스크를 시퀀스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이 시퀀스는 바디만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시퀀스 또한 레이어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퀀스를 테스트 레이어, 탑 레이어, UVM 컴포넌트 레이어로 만들어 놓으시면 각각의 레이어는 리플레이스 될 수 있고 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다른 곳에 필요하면 그대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PSS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UVM, PSS 코드에서 UVM 코드가 만들어질 텐데 요런 이제 만약에 UVM 코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 구현만 DUT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퀀스 레이를 하고 버추얼 시퀀스가 하는 거는 각각의 시퀀스의 핸들만 어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시퀀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크라킹 구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이제 그 태스크를 만들 때 클락 베이스로 항상 만드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도 똑같이 만들다 보면 이렇게 클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퀀스는 아이템의 시퀀스, 즉 순서일 뿐 특정 시그널에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의 특정 신호들을 봐야 되는 시퀀스가 되는 순간 재생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에서 봐야 되는 거고, 모니터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시퀀스에서는 시퀀스 아이템의 순서, 이벤트, 웨이트 이벤트, 다음 순서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단지 이제 클락 리셋 때문에 모니터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나? 상당히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클락 리셋만을 위한 모니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자기 에이전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글로벌하게 서비스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매 클락마다 뭔가를 봐야 되는 건 시퀀스에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아마 한 20사이클, 30사이클 기다려야 된다. UVM 배리어를 쓴 다음에 그 이벤트를 발생하고 시퀀스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모니터 이런 게 수정하기 힘들다. 그럼 모니터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되죠. 네,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방법에서 이제 그 태스크들을 이제 시퀀스로 가져다 보니까 시퀀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앞장에서도 이제 크라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 구문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고 클락을 보내고 트랜잭션을 보내고 클락을 보고 트랜잭션을 보내죠. 얼마만큼 이 num of 트랜스만큼. 기존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기존 테스트 벤치에서 이제 동일한 클락 타이밍에 트랜잭션을 여러 개 보내게 되면 그 트랜잭션은 커럽트 되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보내지고 6번 보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보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퀀스는 그런 것들이 상관없습니다. 시퀀스만 만들어서 보내면 그에 대한 타이밍은 드라이버에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시퀀스는 클락 타임에 대해서 걱정하실 건 하나도 없고요. 데이터가 커럽트 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퀀스에서는 시퀀스 아이템의 순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코드에 보시면 이 클락킹을 넣어서 하나 보내고 한 클락, 하나 보내고 한 클락 하셨는데 이 구문 없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위에 두 코드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 보내고 클락 보내고 하나 보내고 클락 보내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거해도 여기는 다 이제 포크 조인문을 제거했죠. 클락도 제거했어요.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아이템의 시퀀스가 바뀌나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시퀀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시퀀스 아이템은 아이템의 시퀀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퀀스에 전혀 상관없는 구문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 되게 되는 거죠. 아래 코드를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마스터 시퀀스가 하나 있는데 포레브 구문마다 이렇게 계속 어떤 특정 신호를 모니터링 할 거예요. 어떤 신호를 모니터링 하냐? 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트랙시의 큐가 찰 때마다 이 큐가 찬 만큼 샌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구문을 그대로 쓰면 무한 루프에 걸리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딜레이 구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시퀀스는 딜레이나 클락킹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트 원을 하나 만들어 썼어요. 그럼 이게 올바른 변환이 되는 걸까요? 기존의 테스트 벤치에서는 왼쪽과 같은 구문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이제 트랜지션을 하나 보내놓고 그 사이에 다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었으면 이 시퀀스를 동시에 보낼 수 없으니까 버퍼에 쌓아놓은 뒤에 이 트랜지션이 보낼 수 있는 타임이 되면 그걸 다시 버퍼에서 가져다가 쓰겠다는 거죠. 근데 다시 시퀀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버퍼는 시퀀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버퍼의 코드들은 다 필요 없고 다 똑같은 역할을 그냥 없어도 똑같이 역할을 합니다. 시퀀스에서 트랜지션 보내는 거는 클락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시퀀스는 시퀀스만 있을 뿐이지 클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퀀스는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이와 같은 버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시퀀스 아이템의 프라이타이즈, 동시에 뭔가 왔을 때 뭘 먼저 보낼지, 그리고 TM을 통한 버퍼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코드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냐? 아니죠. 이런 코드는 드라이버에 다 옮겨갔습니다. 즉, 이 코드의 역할은 드라이버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기존의 코드를 이제 UVM으로 변화해서 가져올 때 각 부분을 드라이버가 하는 일인지 모니터가 하는지 시퀀스인지 구분하시고 각각에 대해서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시퀀스와 시퀀스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시퀀스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왜 버추얼 시퀀스 하나밖에 쓸 수가 없었냐? 태스크를 썼기 때문이죠. 태스크에서 아이템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다른 시퀀스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퀀스가 하나인 프로그램이 됐고요. 그걸 방지하고자 시퀀스 라이브러리를 쓰시고 태스크 대신에 이 각각의 태스크를 다 시퀀스화 시키시고 그 각각의 시퀀스를 버추얼 시퀀스에서 각각 어사인 하면 됩니다.
네, 시퀀스 사용에 관련 자료는 use the sequence nuke라는 스너그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원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설명한 Be a sequence pro to avoid bad cone sequence라는 엑셀라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VM 홈페이지 가시면 있는데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